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보면 첫 번째로는 문제의 뜻을 이제 파악하고 구하려는 것을 x로 나눠요.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라 놓고서는 이제 문제의 뜻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을 세워주시고요. 그 다음번에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거나 해서 2차 방정식 해를 구해주고 나서요. 일단 반드시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근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면 연속하는 두 정수가 나오면은 얘가 연속하잖아요. 그래서 하나를 뭐 x-1로 놓는다면은 다른 하나는 x라고 놓을 수 있겠죠. 연속하는 정수니까. 근데 또 얘를 하나를 x라고 놓으면은 다른 하나를 또 이렇게 뭐 x 플러스 1 뭐 이렇게도 놓을 수가 있겠죠. 연속하는 세 정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뭐 x-1로 놓으면은 다른 하나는 x, 다른 하나는 뭐 x 플러스 1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고요. 연속하는 두 짝수 아니면 홀수라고 한다면은 얘는 하나를 뭐 x-2로 놓는다면 다른 x라고 놓을 수 있겠고요. 또는 하나를 x라고 놓는다면 다른 하나는 x 플러스 2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요 x 자체도 짝수나 홀수여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여기서 x가 뭐 3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1하고 3이 될 수 있는, x가 4다 라고 한다면 얘는 2하고 4가 될 수 있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짝수 홀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논다 라고 한다면 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써주셔서 얘가 자연수로 만들어주고 나서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. 음수는 보통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요. 자,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활용할 때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을 좀 살펴보면요. 시간이나 속력이나 거리나 길이나 넓이나 부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음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마이너스 2분의 1분,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2cm 그런 건 없잖아요. 또 마찬가지로 사람 수라던가 나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. 왜 뭐 사람 수가 뭐 3분의 5명,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뭐 0.9살 막 그런 거 없잖아요. 그래서 얘는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된다. 그래서 방금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 때 순서로 했잖아요. 마지막에 구한 그 x값이 주어진 조건에 맞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실수하지 마세요. 자, 그럼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. 연속하는 세 홀수의 제곱의 합이 251이래요. 그럼 연속하는 세 홀수를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. 하나를 뭐 x-2, 하나를 x 플러스 2 이렇게 놓을게요. 근데 지금 홀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. 왜냐면은 얘가 3보다 작게 되면 얘가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. 얘가 이제 연속하는 세 홀수를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. 그랬을 때 얘 제곱의 합이 251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더했을 때 그때 이 값이 25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얘는 그냥 단순하게 전개 한번 해볼게요. 전개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하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25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. 자, 그랬을 때 x제곱이니까 얘는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x니까 없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있고 4가 있는데 얘가 플러스 8이죠. 그러면 플러스 8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는 지금 24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. 243이다. 그래서 얘를 x제곱 앞에 개수가 3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얘는 81이 되는 거죠. 81. 자, 그러면 요 x값이 9나 마이너스 9가 나오는데 이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x가 9가 되는 거죠. 9. 그래서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을 구하라고 나왔어요. 그러면 x가 9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거는 7이 되겠고 그 바로 뒤에 있는 건 11이 되겠죠. 얘를 싹 다 더한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16하고 11 더하니까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은 27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사탕 195개를 남김없이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대요. 각 학생이 받은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이만큼 클 때 학생 수를 구하라고 나왔잖아요. 학생 수를.
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 거잖아요. 구하고자 하는 걸. 구하고자 하는 게 학생 수니까 나 학생 수를 미지수로 놓을 거예요. 이렇게 x로. 근데 이 조건을 보니까 학생이 받은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. 사탕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건 학생 수를 x라고 나왔을 때 얘보다 이만큼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. 그러면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라는 얘기는 한 학생당 사탕을 몇 개씩 준다는 거예요. x 플러스 2개만큼 준다라는 얘기겠죠. 그럼 학생 수가 x명이면은 한 학생당 얘가 x 플러스 2개를 주는 거니까 그때 얘가 남김없이 준다니까 그 최종적으로 있는 사탕의 개수하고 얘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얘를 전개해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플러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195는 0이다 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그랬을 때 요 195 같은 경우에는 얘는 13 곱하기 15. 자, 여기는 11 이렇게 쓰면은 얘는 이쪽에가 마이너스 붙겠죠. 이렇게. 자, 그래서 봤더니 얘는 x 마이너스 13 곱하기 x 플러스 15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. x는 여기서 나오는 게 13 또는 마이너스 15가 나오던데 우리가 뭘 x라고 놨어요? 학생수를 x라고 놨잖아요. 학생수가 마이너스 15명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자연수만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학생수는 13명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